사실 뭐 요즘 금리도 또 얼마 전에 오르고 그러게요. 코로나19 확산세도 좀 심상치 않거든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어떤 마인드로 재테크에 임해야 될까요? 저는 단기적인 마인드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이제 기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또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장기전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숫자와 그래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투자한다. 이런 기본을 가지고 우리 네. 투자자의 마음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명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장기적인 관점을 항상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가요? 네, 오늘은 네. 어떤 주제로 이어갈까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찾아냈습니다. 예, 메타버스와 와. 예, ESG가 요즘 아주 핫한 투자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대로 좀 알고 갔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투자의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와 우리 ESG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요즘 아주 핫하잖아요. 사실 왜 이 주제를 우리가 안 다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드디어 오늘 다뤄봅니다. 저도 사실 뭐 메타버스 잘은 모르지만 뭔가 오른다라고 하니까 따라 들어가지고 막 그래요? 수익 조금 내고 예. 오고 뭐 이러기도 했는데 예. 자, 메타버스 관련주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뭐 급등하거나 뭐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네. 지난 10월 13일이었는데 메타버스 관련 ETF 4개 종목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들 종목이 하루 만에 70억 원 가까이 자금이 몰리면서 개인 ETF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이에 관심이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좀 오늘 해결해 보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금요일 초대석을 통해서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다뤄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타요 버스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사무실 내에서 메타버스 하다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뭔가 봤더니 메타버스가 이제 메타 뭐 가상의 초월의 이런 뜻과 유니버스의 네. 벌스를 합친 개념인데요. 이게 뭐 최근의 개념은 아니고 이미 1992년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 소설 스노클래시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던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다가 2003년 린들 랩이 출시한 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세컨드 라이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메타버스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등장한 게 1992년이고 2003년에 널리 알려졌다고 하면 어쨌든 뭐 처음 시작이 거의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2021년에 돼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좀 인기를 얻고 이목을 끄는 걸까요? 제가 이제 강의 현장에 이렇게 나가봐도 네.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온라인 강의를 잘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네. 그리고 콘텐츠를 하나만 가지고 우리 CUS라고 얘기하는데 그 CUS를 가지고 계속 울거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시장에서 좀 퇴출이 된 분위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많은 것들의 세상을 좀 네. 빠르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5G 상용화로 인해서 통신 환경도 굉장히 지금 네. 개선이 돼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사회 환경에서 아주 급작스럽게 다시 조명을 받았다. 그래서 2021년도 구글 트렌드를 조사해 보면 그때서부터 좀 급작스럽게 오른 부분이 있는데 이미 살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여기서. 그래서 뭐 우리 가상현실 있잖아요. 네. 가상현실은 이제 뭐 게임이 가상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근데 증강현실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VR 같은 것, 네. 예, 증강현실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은 늘 하고 있죠. SNS에 네, 그렇죠. 네. 하고 있죠. 황희선 저랑 마팔이고, 박선영 선수는 저는 이제 마팔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요? 예, 기다리고 할게요. 있습니다. 네. 예. 좀 원래 좀 도도한 세심함이 매력이라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거울 세계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또 속 좁은 사람처럼 될까봐 네. 걱정이 됩니다만 거울 세계라고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회의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 특히 BTS나 외국의 유명한 랩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뭐 200억 이상의 네. 수익을 올리는 콘서트를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뤄냈다고 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엔터 업계 자체가 선도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출시된 ETF 아까 말씀드린 4개 종목이 모두 게임,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70~8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도가 집중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성장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이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뭐 과거의 온라인 게임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있고 SNS, 메신저, 증강현실 이미 뭐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와 차별점도 크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2003년 세컨드 라이프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없다는 비판도 있고요. 가상화폐와 아바타를 사용한다는 점도 뭐 우리 옛날에 싸이월드라고 있었는데 싸이월드 도토리와 그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최근 메타버스 사례로 언급되는 제페토나 로블록스라고 있어요. 뭐 사용자가 게임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다른 사용자에게 이게 만들어준 플랫폼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차별화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구현되고 있고 네. 여러 사람이 온라인에서 동시에 참여 가능하고 참여자 간 소통이나 소셜 활동이 가능하며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세계가 보이면 그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해야 되나 땅도 산다는 얘기도 뭐 어쨌든 들어가지고 메타버스 그래가지고 어쨌든 현재 그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관점에서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네.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로 많이 바뀌었죠, 사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면서 느낀 게 유튜브에 올리는 모든 것들은 녹화된 방송이고 지나간 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동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죠. 내가 오늘 가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성도 그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투자로의 지목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위한 기술 자체에 대한 의견 그리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투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테마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뭐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걸 알고 있는데 과연 돈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의 발전과 투자 수익은 이게 정비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이게 잘 될 거니까 무조건 투자해서 장기로 내가 묻어놓으면 돈을 벌겠다. 그런데 막상 10년, 15년을 장기로 묻어놨는데 15년 후에 메타버스에서도 다른 분야가 더 곽강을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나타난 분야들이 더 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최근 메타버스 테마주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목들을 묶어서 운영하는 ETF 관련 수익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주식들이 좀 정체가 되기 때문에 풍선 효과 때문에 이쪽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품이 될 수도 있다. 아직은 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공부하고 더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가 변동성이 그래서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만 스쳐가도 요즘에 주가가 확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우리의 욕망, 그리고 투자자의 욕망이 기업의 사업 계획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자신이 투자할 기업이 뭘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투자부터 하고 보자라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메타버스 ETF에 소속된 기업은 주로 말씀드린 대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입니다. 일부 기업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좀 조악한 단계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사실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에 옛날 싸이월드처럼 마구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용화되고 우리 현실에 좀 들어왔을 때 그때 해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 투자를 해도 좀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보니까 뭐 싸이월드도 다시 나온다. 메타버스 세계를 이용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사실 싸이월드 했어요? 네, 하긴 했죠. 싸이월드 세대세요? 싸이월드 세대 도토리 뭐 선물하고 막 아바타 막
열심히 도토리 먹인 아바타 하고 도토리 막 네, 했던 것 같아요. 도토리.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추억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일촌 파도 타기 무슨 약간 그런 느낌이 오랜만이다.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다시 또 그런 세계가 메타버스로 열린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관심도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요즘 세대는, 요즘 감성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이런 메타버스가 과연 잘 적응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한글이 나왔을 때 네. 굉장히 혁신적이었겠죠. 우리가 이제 이미 지금 현상에서 네. 메타버스라는 게 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보일 수 네. 있지만 아마 황인성 아나운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이 아이가 투자자가 됐을 때는 아마 메타버스는 그냥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추억도 한번 되돌려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지금 아주 혁신적인 변화의 어떤 틈 속에 있지만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 지속 가능한 부분을 바라봤을 때 정말 이게 상용화돼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이걸 활용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투자처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데요. 네. 일단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방향성과 확장성 그리고 성숙도입니다. 네. 그 메타버스의 경우 방향성과 확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신중하게 판단할 건 바로 이 성숙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성숙에 걸릴 시간의 문제, 그 시간에 대한 비용도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 성숙도는 사업 기획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 투자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와 상품 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싸이월드로 이제 가상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그거 아주 그냥 아주 일반적인 거고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과연 서비스가 되고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판매가 잘 돼서 기업의 수익까지 이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고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뭐 메타버스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는 늦은 건가요? 아니요, 너무 늦은 건 아닙니다. 네, 늦은 건 아닙니다. 시작인 것 같아요. 늦은 건 항상 이럴 거예요. 메타버스로 누가 돈을 벌었대. 하면서 그때 메타버스와 관련된 뭐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코인으로 누가 돈을 벌었대 했을 때 이미 늦었다, 거품이 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메타버스로 지금 돈을 벌었 때는 없습니다. 이게 이런 현실이 온데 이런 현실이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단순한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서 예.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주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근데 그래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예. 사실 뭐 가상 현실이고 가상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럼 나중에 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뭐 가상 세계 눈인 카메라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빠르게 통신이 돼야 되니까 인터넷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네.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또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그 SNS 하면서 네. 그다음에 또 그 개인 방송 같은 거 하면서 그렇죠.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서 그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수익 모델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가상 현실 내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수들이, 아티스트들이 여기서 작품전도 하고 또 콘서트도 하면서 수익을 얻듯이 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군요. 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도 요즘 아주 메타버스만큼이나 아주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ESG, 뭐 기업하고 연결돼서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그 방송화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까지 왔으면 메타버스로 오늘 다 떼올 걸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잠깐 들기도 하는데 ESG를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게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제가 잘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요즘 뭐 기업 투자에 있어서 재무적인 요건이 있고 비재무적인 요건이 있다면 재무적인 요건은 우리가 많이 알아요. 예, 많이 알지만 이 비재무적인 영역이 많이 확대가 돼서 비재무적인 영역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도 좋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비재무적인 차원의 어떤 투자 이런 부분이 ESG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환경의 인바이러먼트의 E, 그렇죠? 제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 소셜의 네. S, 그다음에 지배 구조의 거버먼트의 G 이렇게 해서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딴 ESG가 지금 현재 경영에서 큰 화두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 화두 때문에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ESG가 투자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전 세계 12개 자산 운용사로 구성된 AMWG라는 이런 어떤 그룹이 있어요. ESG 관점을 결합한 투자 방식과 투자 성과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이미 수행했고요. 그 결과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에 증대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전 세계에서 그래도 잘 나간다는 자산운용사 12개가 모여가지고 단순한 재무적인 요소가 아닌 비재무적인 요소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가 되었고요. ESG가 사실 국민연금도 우리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2019년 11월부터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을 ESG 의결했고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및 국부 펀드들도 투자 시에 ESG 요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ESG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이 글로벌 투자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와 연기금들이 투자 대상 기업을 정할 때 ESG를 주요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업들은 ESG 경영이 더 빠르고 넓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요즘 사실이고요. 사실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규 투자, 시장 점유율,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투자의 잣대가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비재무적인 가치인 ESG가 이제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ESG와 관련한 투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사실 기업의 목적이 뭐냐면 이윤 추구예요. 네. 근데 이윤 추구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한국거래소에 지금 2015년 ESG 관련 지수를 개발했어요. 예.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 ESG 관련 지수를 개발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가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을 대표하는 지수를 발표하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이를 추종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거래소뿐 아니라 최근에는 글로벌 지수 사업자인 MSCI가 ESG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상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근 들어서 ESG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투자를 할 때 어떤 시각으로 해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제 우리 허우대라고 하잖아요. 허우대. 네. 허우대를 이제 사람 허우대를 이렇게 보면서 잘생기고 멋지고 목소리 좋고 오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람인데 이들의 내재 가치를 아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업들이 허우대 정말 좋죠. 뭐 숫자로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정말 많고 그래프도 많은데 이 내재 가치를 알려면 굉장히 지금 아직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ESG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해서 장기 보유한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게 성숙도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ESG가 이게 프로세스와 이런 평가하는 환경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요. 결국 우리는 ESG와 재무 요소 이 두 가지를 버무려서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닌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놓고 그 요소들을 공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무적인 요소만 봐고 투자를 했을 때는 어쩌면 단기적인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네. 장기적인 보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할 때는 이 ESG 요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재무적인 요소랑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같이 고려를 해가면서 또 투자하는데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ESG 투자 필요할 텐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기업의 사회적인 가치나 환경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기몰이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지금 부분입니다. 옛날에 이게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고 해서 CSR이라고 존재했고요. 그다음에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해서 CSV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이제 변화해 왔는데 언젠가는 미래에 ESG라는 용어도 또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ESG와 재무 요소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만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 ESG가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고 ESG를 막 무언가 기업의 큰 목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골치가 아프겠죠. 네. 예, 그리고 이걸 완전히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또 인정을 또 길게 못 받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균형점을 맞춰서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ESG라는 용어 자체에 치중하기보다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게 이걸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우리가 한 발짝 뒤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은 요즘에 ESG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내놓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ESG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추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좀 균형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메타버스든 ESG든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모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영 아나운서가 네. 일취월장 하시는 것 그래요? 같아서 너무 좀 좋아요. 배웠어요? 예. 아니 얌전하게 이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조근조근 이제 대답만 하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 주시는 거 보면 네.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너무 들었어요? 들었어요. 듣고 있는 열심히 거죠? 듣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쩔 때는 이제 막 제가 막 어려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도중에 가끔 아나운서분들이 이제 이어도 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도 해야 되고 안드로메다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청해 주시니까 이게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네요. 예. 아무튼 그게 정답입니다. 네. 투자의 기본이고요. 과거의 성과만으로 미래의 성과를 예측할 수 없고요. 다만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요즘 뭐 유행이 된다고 해서 경영의 화두가 된다고 해서 이게 막 투자의 하나의 관점이 돼서도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섣불리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에 편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점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박선영 아나운서랑 뭐 사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보니까 투자에 아주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것 얼마 같아요. 전에도 예. 좀 고수익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시간이 됐을 때 딱 눈이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초롱초롱하죠, 지금. 그러니까 네. 초롱초롱 막 빛나고. 작가님은 수익률이 좋을 때는 네. 항상 커피를 사주시던데. 그래요? 예, 박선영 아나운서께서는 박선영 아직도 아나운서는 뭐 좀 우리 어떻게- 권도영 대표님이 네. 좋아하는 커피가 또 네. 있거든요. 그래요? 우선 여기까지만 마팔, 말할게요. 네. 마팔 좋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슈가 있으면 사실 뭐 책을 보고 서점 가서 책을 보거나 뭐 신문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인터넷에 있는 아티클들 위주로 좀 네. 전문성이 있는 글들을 좀 읽어보시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개인 방송 요즘에 너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도 또 거짓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선별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 책을 좀 읽고 그 책이 어디 치우치지 않는 책을 좀 읽고 그 기준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권동 대표님도 또 책을 쓰셨거든요. 몰랐죠? 진짜요? 박찬현 아나운서. 네. 그거부터 읽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서점 가서 할 게 계속해서 많네요, 오늘 네, 지금. 뭐 책을 네. 찾아보고 열심히 뭐 전 책보다 아티클도- 네. 여기 우리 면접 TV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제가 뭐 방송마다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